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집시들의 노래 26번째 집시의 유명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시들의 이런 자유분방하고 감정적인 삶은 영화나 음악에 탁월한 지위를 확보하게 하여서 세상에 이름을 날린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 우리가 알 만한 이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미국의 가수, 배우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한 단독 아티스트의 이름이 올라 있어요. 그는 2칸짜리 컨테이너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으나 그의 형은 사산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일랜드계 집시로 알려졌으며 엘비스의 음악성은 그 엄마의 것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엘비스의 가족은 친척 및 정부로부터 받는 음식 지원에 더러 의존했고 하나님의 성의 교회에 다녔는데 이곳은 그가 처음으로 음악적 영감을 얻은 곳이 되었죠. 그는 엄마에게 음반 하나 내드리고 싶어 음악에 입문할 만큼 엄마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엄마가 41세로 일찍 돌아가시고 그는 평생 그것을 품고 살면서 그래미상을 3번이나 수상했고 숱한 음악 명예의 전당에 헌당되어 있죠. 엘비스는 42세 그의 아버지보다도 먼저 요절한 비운의 가수입니다. 다음에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그는 스페인 항구 도시인 말라카에서 출생하였고 20세에 프랑스 파리에 건너가서 화가가 되어 주로 프랑스에서 미술 활동을 했어요. 그는 20세기의 대표적인 큐비즘 작가로 알려져 있으나 프랑스 공산당원으로 활동한 사회주의자였으므로 프랑스 정부에서 시민권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는 1951년 한국의 노그리 대학사를 발표하면서 유엔과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의 그림이 70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다음은 율브르너입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광산기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의 친할머니가 몽골이었고 그래서 그는 몽골, 만주, 조선, 일본을 오가며 그 소년 시절을 살다가 프랑스를 거쳐 1940년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뮤지컬, 연극, 영화 등에 출연하며 세계적인 배우로 활동하며 1956년 아카데미 최우수 배우상을 수상하였어요. 그가 1985년 폐암으로 사망하기 전에까지 한국이 그리웠던지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어 했다는 후문이 들리기도 합니다. 다음에 찰리 채플린입니다. 찰리 채플린은 영국의 배우, 코미디언, 영화 감독이자 음악가로 크게 활약한 인물입니다. 그는 1912년에 나이 23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할리우드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채플은 이때 자신의 캐릭터인 리틀 트램프를 선보이게 되었고 많은 팬들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918년에 채플린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중에 한 명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채플린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채플린은 영화 감독으로 인기를 누리다가 공산주의자의 의심을 받게 되어 1952년에 그의 미국 입국을 금지당합니다. 그 후 채플린은 스위스로 건너가 자리를 잡고 그의 영화 대부분들은
스위스에서 제작이 되면서 위대한 영화 순위에 항상 오르며 1999년에는 미국 영화연구소는 그를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배우 50명에 선정합니다. 다음에 장고 라인하르트입니다. 장고 라인하르트는 벨기에 태상의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는 벨기에 태상의 재즈 기타를 치면서 18세에 화재로 다리와 왼손에 심한 화상을 입어 왼손 2개의 손가락을 잃었어요. 이후 재활 훈련을 거쳐 특이한 연주 기법을 개발하여 21세에 프랑스 재즈계에 등장한 후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을 돌아다니며 공연하며 명성을 얻었어요. 장고는 유럽 최초의 위대한 재즈 뮤지션이라고 평가받는 세계적인 음악가이면서도 평생 집시 기질을 지닌 채 살며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면서 히피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다음엔 밥 호스킨스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태어나 영국의 연극학교를 졸업을 하고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는 롱 굿 프라이데이, 모나리자, 로저 레빗, 후크, 네버랜드, 코튼 크롭, 스노우 파이트 앤 더 헌츠맨 등의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여러 주연상을 받으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의 연기에는 조직 폭력배 역할을 잘하는 거로 유명한데 아마 그는 집시의 그 기질을 발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1988년에 집시라는 영화의 감독을 할 만큼 집시에 대한 애착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다음에 나지프 무지치입니다. 나지프 무지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배우입니다. 집시 출신으로서 그는 어느 남편의 부인 살리기라는 영화에 출연하여 2013년도에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어요. 그러나 그 후 그는 가난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그 트로피를 4,000유로에 팔며 생활고를 견디다가 결국은 생활고로 58세에서 세상을 떠난 이런 영화 배우로서는 그 불행한 슬픈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음은 에밀 쿠스트라치입니다. 에밀 쿠스트리차는 영화 집시의 시간을 만들어 유고슬라비아와 이탈리아에서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집시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주인공 페르하는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할머니도 심령술로 병을 고치는 등 다소 비현실적인 설정이 있기는 하지만 집시들을 배우로 직접 출연시키며 생생한 집시들의 삶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켜 1989년에는 제42회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받기도 했습니다. 토니 가트리프는 스페인계 집시로서 프랑스의 영화감독, 각본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부터 이집트, 터키, 루마니아, 프랑스 등지로 집시 민족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1년간 여행을 하면서 안전한 여행이라는 영화를 만들며 집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이슨 퓨리입니다. 타이슨 퓨리는 영국 출신 프로복서로 그는 집시 왕으로 불리며 무패 헤비급 복서로 웸블리에서 94,000명의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방어를 성공하고 통산
32전 31승 1무에 빛나는 WBC 무패 헤비급 타이틀마저 스스로 반납한 그런 전설적인 복서입니다. 이와 같이 집시들은 세계적인 인물들을 내고 있으나 이들 역시 거의 개인적인 분야에 한정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평범하지 않고 괴팍하고 또 불행하고 단명한 이러한 일들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상당히 더 많아서 이것들이 집시의 한계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시들은 이것을 잘 알고 순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스파초의 집시들이 시라고 하는 것을 읊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우리 집시들은 하루를 살며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다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바람처럼 구름처럼 산다. 뭐 이런 시가 있었는데 이런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들은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포부와 또 그를 이루기 위한 어떤 그 열심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타고난 재능 이런 것들이 맞아야만이 그런 자리에까지 올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후에도 대부분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데 이들은 반짝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삶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집시들은 분명히 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면이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유해하진 않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세상 기준에 보았을 때 저들이 세상 조직 공동체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을 떨어내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천대하고 무시하는 것 뿐인데 이런 모습들을 보며 집시들은 그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유심히 보면서 저들에게도 이 세상이 갖지 못한 그들만의 행복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집시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그들에게 정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가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